2013년 10월 11일 프랑수아즈 미쇼는 그녀의 벨기에 저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에 총상 한 발, 저항 흔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인이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수아즈는 남편 이브와 함께 이 시골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부유한 상속인의 세 번째 아내로서 그녀는 조용하고 호화로운 삶을 누렸죠. 그들의 대저택은 모든 것이 변하기 전까지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2011년 이브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수아즈는 홀로 남아 은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죠. 쓰라린 유산 분쟁이 가족을 분열시켰고 프랑수아즈는 자신도 모르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프랑수아즈도 모르는 사이 그녀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음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1일 밤, 그 계획은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72세의 프랑수아즈 미쇼는 자신의 집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침입으로 꾸몄지만 경찰은 곧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고향 벨기에에서 다시 탐험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 근처에 정말 흥미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암살당했으며 이 집은 약간 으스스하고 묘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가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집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죠. 좋아, 가보자. 한번 확인해 보자. 벨기에의 아침은 아직도 매우 춥네요. 여기 바로 옆에 자연공원 같은 곳이 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우리가 그 부지에 들어왔어요. 여기 옆쪽에도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집은 바로 여기 모퉁이 근처에 있어요. 그 집은 2011년부터 버려진 집이고 지금은 완전히 잡초로 뒤덮여 있어요. 저것 좀 봐요. 아무도 없는 게 보여요. 이제는 아무도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아요. 이곳을 한번 둘러보고 멋진 영상을 찍어봅시다. 벨기에에서 이렇게 멋진 아침을 맞이하네요. 요즘은 제 나라에서 탐험을 자주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 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장소는요. 방금 이야기에서 들으셨듯이 아름다움은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들과 그 이야기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여기 있을수록 점점 더 음산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미스터리도 밝혀봅시다. 뒷마당을 보면 제가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는 2011년이라고 했지만 이곳은 2013년부터 버려졌어요. 그 해에 안나의 계모 프란수아가 머리에 총을 맞아 살해당했거든요. 사실 이 집안에서, 이 저택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부지에는 이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무엇에 사용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 주변엔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기관 같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 자체의 일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울타리도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 부지의 일부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브와 프랑수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 모두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강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칸짜리 차고와 아름다운 대저택이 벨기에 시골에 있습니다. 그들은 쓸 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에도 집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기 쳐 있는 걸 아직 못 봤어요.
와, 저거 꽤 멋진 차네요. 여기 볼보 V60이 있네요. 아니, XC90이군요. 실례했습니다. 저게 볼보의 프리미엄 모델 중 하나입니다. 와, 열려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상에. 차가 아직 열려 있고 아직 여기 있어. 아직도 냄새가 정말 좋아. 뭐야? 지금은 좀 말문이 막히네. 이 차 전체랑 모든 게 아직도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 아마도 열쇠만 있으면 아직도 바로 시동 걸고 금방이라도 운전해서 떠날 수 있을 거야. 허허허. 차고에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 메트로 냉장고네. 가구도 좀 있고 현관용 옷걸이 스탠드도 있어. 젠장. 여기 남겨진 차를 보고 충격받아 할 말을 잃었어. 타이어에도 아직 공기가 있더라. 이 차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때로부터 딱 15년 정도 된 것처럼 보여. 알겠어. 집으로 더 가기 전에 이쪽에 차고가 하나 더 있었어. 그리고 이곳은 단순한 차고 이상으로 보여. 일종의 생활 공간처럼 보여. 여기에는 아직도 재본된 책들이 남아 있어. 문서들, 아마도 사업과 관련된 것 같아. 문서에 1921년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여. 아니, 1981년이야.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겠네? 1981년. 책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이것저것 다 있네. 샤워실도 있어. 그래. 여기는 아마도 사람들이 일 끝나고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잘 수 있는 작은 별치였던 것 같아. 큰 항아리. 플루토 그린 징크이라고 적혀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전시현장. 알겠어. 여기 아침의 아름다움을 봐. 마치 안개가 이곳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 덕분에 분위기가 더 으스스해져. 나는 아침에 버려진 곳 탐험을 정말 좋아해.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방금 말했던 그런 분위기가 감돌아. 그리고 특히 이런 이야기와 함께라면 정말 신비롭고 신화적인 분위기가 있어. 그리고 이런 곳을 탐험하는 게 마치 영화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져. 정말 아름다워.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첫 증거를 볼 수 있어. 여기 옆에 아직도 오래된 경찰 테이프가 걸려 있어. 그리고 저건 2013년에 이곳에서 프랑스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남겨진 거야. 벌써 12년 전 일이야. 겉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집이야. 솔직히 나도 여기서 살고 싶지만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아, 이제 우리 한 바퀴 돌아보자. 그래서 이브, 안나의 아버지도 아주 열정적인 사냥꾼이었어. 그리고 아마 그가 여기 살았던 이유도 그 때문일 거야. 이 지역은 사냥꾼들에게 아주 좋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냥꾼들이 이 근처에 살거나 별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마 그래서 그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브 가족, 이브 자신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엄청나게 부자였거든.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거든. 여기 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는 문구가 있어. 그리고 이 스티커는 세월이 지나면서 색이 바랬지. 견보기가 있다고 적혀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방금 확인해 봤는데 집 앞에 있는 이 파티오 공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더라고.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 잠깐 볼 수 있어? 말 안장도 있고. 내 손전등이 가리고 있네. 그냥 그거 치웠어. 말 안장이야. 캐비닛이랑 서류들. 그리고 그냥 이 파티오 구역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잡동사니들이 있어. 여기 문에서도 봤는데 그래,
여기 옆에 또 다른 경찰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곳의 모든 문을 전부 봉인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면서 안나에게 불리한 증거 8개도 찾아냈어. 물론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말이야. 안나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대신 범죄를 저지르게 했어. 그냥 너에게 살짝 보여주고 싶었어. 이곳의 아름다움을 뒷면에서 보여주고 싶었어.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여기 뒤쪽 차에 앉아 있고 타라는 저 위에 있었지. 그들은 이 시골 풍경, 이 뒤쪽에 숲이 우거진 지역에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었어. 정말 아름다웠어.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특히 지금 아침 시간에는 더 그래. 알겠어. 아주 편리하게도 누군가 여기 팔레트를 놓아뒀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브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재산의 절반을 딸 안나에게, 나머지 절반을 아내 프랑수아주에게 남겼어. 스페인에 있는 빌라와 150만 유로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자신의 계물을, 유산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장애물로 여겼어. 안나는 에두아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 그는 잘 알려진 범죄자이자 그녀의 전 연인이었지. 이 남자는 나중에 벨기에에서 지명수배범 명단에 오른 인물로 밝혀졌어. 2012년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병든 관계를 다시 시작했어. 절박함과 탐욕에 휩싸인 그들은 함께 프랑수아즈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지. 안나는 에두아르에게 보호용이라고 주장하며 무기를 건네고 범죄 조직을 통해 그레고리라는 잡범을 영입했어. 그는 돈만 받으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지. 2013년 10월 11일 밤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프랑수아즈를 그녀의 집안에서 냉혈하게 총으로 쐈어. 하지만 범인들은 실수를 저질렀어.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안나의 DNA를 신속하게 확보했고 그녀의 차에서 총기 발사 잔여물과 에두아르, 그레고리와의 금전적 연관성도 찾아냈어. 그들은 현장을 강도 사건처럼 꾸몄지만 법의학 분석가들이 알리바이를 무너뜨렸어. 이 범죄는 계획적이었고 안나는 중심에 있었어. 아직 안 해보셨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웹사이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굿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원래의 브로스처럼요. DK 머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굿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머그컵, 모자, 휴대폰 케이스 등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이 있고 이게 채널을 정말 많이 지원해 줄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이 멋진 장소를 촬영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아주 넓은 거실이 있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멋지고 탁 트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행복한 가족이었다면 이곳엔 행복한 추억이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 이 가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브의 딸인 안나는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전 남편과 함께 평생 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이미 첫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혔고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수아와 안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여성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많은 책들과 시가상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여기 안에 있는 건 뭔가 불쏘시개 같은 건가요? 물론 여기 벽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사냥 모자이고 여기에도 멋진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건 진짜 그림이네요. 와, 누가 사인한 건가요? 리벳 1962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와, 이것은 우정의 볼스터 의자 중 하나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많은 그릇들이 이미 치워졌고 집안의 많은 것들도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아무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방금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리안에게도 물어본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를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다면 남겨진 유산에 대해 여전히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요.
누군가를 아주 음흉한 방법으로 죽이고도 여전히 돈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래도 돈을 받았고 이 집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그건 제가 이 안에 있으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저기엔 문서 등 많은 게 남아 있어요. 이게 여기로 옮겨질 거예요. 탁 트인 공간에 더 많은 문학 작품과 책들이 남아 있어요. 평생 동안 많은 사업을 했고 책도 많이 읽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오, 저건 곰팡이가 많이 폈네요. 오리들. 물론 오리들이 많죠. 이쪽 구역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걸려있는 구리 물고기들과 그리고 이 별장 혹은 저택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건축 양식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집은 정말 아름다워요. 드러난 나무 기둥들과 지지대들 심지어 그 기둥들에도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와, 이런 것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네요. 세상에. 또다시 술병이 많이 있네요. 솔직히 이건 이브였던 것 같아요. 이 집안의 아버지네요. 와, 집 위층에 올라가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실제로 2012년에 찍은 건데 2012년에 인화된 거예요. 네, 이럴 수도 있었죠. 그는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프랑수아즈가 살해되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 위에 있는 접시들을 보세요. 저 나무 판자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이 사용하던 넓은 거실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었죠. 여기 소파가 있어서 그들은 불을 보면서 쉴 수 있었어요. 아마도 방 구석에 텔레비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를 열었을 때 그들은 뒷마당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집 주변의 모든 자연을 감상하면서요. 테이블 전체가 유리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시다시피요. 분명히 부엉이에 대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소지품, 신발, 슬리퍼, 모든 것이 그때 이후로 남아 있었죠. 또 다른 상자 하나도 온통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구석을 한번 봅시다. 아주 흥미롭고 꽉 차 있는 것 같네요. 또 부엉이가 보이네요. 이 집은 부엉이가 테마인 듯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정말 어디에나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오래된 제련소, 철공장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이 철공장들 중 하나의 주인이었고 그때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브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아내 프랑수아즈와 딸 안나에게 유산을 남겼고 안나는 이미 유산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계모를 암살하기로 결정한 것은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페인에 있는 집 한 채, 이 집 150만 유로,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있는 또 다른 50만 유로를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남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는 뭐가 있지? 여기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들로 가득 찬 상자가 있어요. 이제는 이런 걸 자주 볼 수 없죠. 네킹콜, 최고의 명곡 모음집이에요. 아름답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빅 맥주 카드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벨기에 맥주 브랜드 중 하나예요. 크리스탈, 정말 맛있는 맥주입니다. 혹시라도 벨기에에 오게 된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또 다른 작은, 아니 작지 않은 술장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분들은 정말 술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와, 이 램프를 완전히 지나쳤네요. 정의는 신속하게 집행되었고 수사관들은 청부 살인 음모를 밝혀내 안나와 에두아르가 체포되었습니다. 압박을 받던 그레고리는 자백했고 안나가 어떻게 계획을 주도했는지 법정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살인 사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안나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에두아르는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진실만은 남았습니다.
프랑스와 미쇼의 삶은 부, 배신, 그리고 무자비한 권력욕에 의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거실 공간 안에 예전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빈 공간이 있고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이 돌뿐입니다. 제 생각에 이건 멧돼지 가죽인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멧돼지 가죽이 맞을 겁니다. 확실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에서 사라진 것들이 많네요. 여기 뒤에 있는 건 뭘까요? 와, 올리면 안 되겠지만 여기 실제로 종이 걸려 있네요. 와, 정말 멋지네요. 또다시 이브의 똑같은 사진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네요. 아름답게 그려진 도자기 접시들이 많이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런 표시들처럼 이곳에는 모든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다시 오리무리가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닭고기 수프통. 오.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직 모든 게 다 있어. 은식기랑 모든 게 그대로야. 이건 사슴뿔로 만든 거야. 와. 캐비닛 안에 뭐 있는지 볼까? 접시랑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여기 아직 다 남아있어. 도자기 그릇도 전부 있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다시 그들의 식사 공간이 있었어. 저 빨간 벨벳 의자들이 또 보이고 멋진 샹들리에가 위에 달려 있었지. 그리고 식탁은 여전히 5명이 앉을 수 있게 세팅되어 있었어. 그 5명이 누구였는지는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때 마지막 파티를 했을지도 몰라. 다른 벽엔 도자기가 가득해. 여기에는 다양한 크기의 아름다운 접시들이 걸려 있어. 접시 바닥에는 일종의 서명이 있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접시들에 이런 구리색 느낌이 있어. 아름다운 구리색 느낌이야. 여기 서 있는 이 책들 좀 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알겠어. 그리고 여기 구석에 아주 큰 캐비닛이 서 있었어. 다시 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 문화책들로. 그리고 여기 바닥에는 또 다른 멧돼지 모양 바위가 놓여 있었어. 분명히 이 남자가 사냥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집 전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정말 멋진 곳이야. 나는 이 거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아름다워. 방금 문 위에 사슴이 그려진 또 다른 문장이 있는 걸 봤어.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음 방으로 들어가야 해. 아마도 집의 복도인 것 같아. 와. 그리고 내 뒤에도 방이 하나 더 있더라고. 오, 저 세면대 좀 봐. 와, 정말 아름다운 세면대네. 정말 잘 만들어졌네. 그리고 변기도 같은 스타일이야. 와, 정말 대단하다. 이곳에는 진짜 스타일이 있네. 그리고 또 다른 사냥 모자가 여기 변기 위쪽에 놓여 있네. 복도도 다시 보니까 뭔가를 옮기고 언젠가 집 밖으로 물건을 내놓은 것처럼 보여. 내가 여기서 눈에 띈 한 가지는 구석에 있는 이 조각상인데 생 이브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저 남자의 이름이야. 물론 저건 성인이기도 하지. 와. 또 버려진 곳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것도 있어.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집안에 가지고 있을 법한 바로 전화 코너야.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의 새로운 세대들이나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생소한 거야. 집 구석에 전화기를 스탠드에 올려두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아마 팩스기도 있었을 거야. 아니, 나는 와이파이가 있는 모뎀을 봤어. 그래. 여기 아직도 동전 하나 있어. 1유로센트짜리 동전이야. 그리고 조개 껍데기 작은 모음도 있어. 이건 정말 흥미로워.
옆에 산호가 붙어 있어. 자, 그걸 다시 잘 놓아두자. 그래, 내가 말했듯이 이 구석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 케빈이단도 한번 들여다보자. 여기에 그가 보관했어. 그와 그녀가 외출할 때 입는 재킷을 여기다 넣어뒀지. 꼬여있는 카메라들, 르노 파노라마도 있어. 여기 아직도 많은 게 남아 있어. 여기 재봉틀도 있어. 그리고 여기가 집의 정문이었어. 위에 문장도 있었지. 이 집안이 귀족은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상당한 부를 가진 집안이었지.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 여기 벽에 조금 상한 부분이 있네. 집이 조금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방치된 것 치고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상태가 좋아. 여기서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 먼저 이 캐비닛 안을 보고 싶은데 정말 이상한 캐비닛이야. 왜냐하면 내가 방금 안을 들여다봤거든. 그리고 이 안에는 실제로 일종의 계단이 있어. 그리고 이걸 보면 이 집이 언젠가 리모델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계단이 예전에는 어디론가 이어졌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상할 것 같거든.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여기 안에 청소 도구들만 보관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게 돼.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주방이야. 벽에는 목재 장식이 있고 여기저기 물건들이 흩어져 있어. 아름다운 얼룩, 차자국 등 온갖 것이 있어. 하. 캐비닛에는 아직도 유리잔과 향신료, 커피가 가득해. 주방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장식품이 여기저기 있어. 벽에 걸린 이 향신료 선반 좀 봐. 와, 이거 돌아가네. 그리고 여기 자석으로 붙어 있는 것 중 하나를 실제로 꺼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딱 붙이면 돼. 세상에. 이제는 완전히 녹슬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두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냥 돌리면 되고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안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작품들이 들어있는 진열장이에요. 저것 좀 보세요. 보이시죠? 오리들이 아직도 누워 있어요. 이 오리들은 2014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알겠어요. 세상에. 닭은 탁자예요. 위에 아직도 물건들이 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지? 오, 여기가 실제로 지하실이네. 세상에. 세상에, 완전히 물에 잠겼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볼 수 없어요. 거기 안에서는 냄새가 나요. 제가 여기 주방에서 본 한 가지는 여기에도 강아지 침대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도 분명히 강아지를 키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집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저 위에 있는 이 집의 아름다운 2층을 한번 보러 가봅시다. 여기 아주 긴 복도가 보이네요. 와, 저거 좀 독특해 보이네요. 이 옆면에 있는 모든 창문을 통해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대칭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 벽에 또 다른 사냥 모자가 걸려 있네요. 하지만 이곳의 첫 번째 구역, 이 공간의 첫 번째 구역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이 침실 위층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바로 침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벽에 걸린 모피 자켓이 보입니다. 이건 100% 확실히 이브의 아내 프랑수아제의 것이었을 겁니다. 네, 와우. 안에 금색 자수 있네요. 옆쪽에 나무 캐비닛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옷은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가죽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가죽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죽 거리 하나랑 또 다른 가죽 거리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가죽 가방이에요. 거리가 아니라요.
여기 엽서가 많이 걸려 있어요. 또 다른 가방이에요. 가방이 정말 많네요. 와. 이거 이브랑 프랑스와즈 맞아요? 어렸을 때요. 정말 빈티지한 사진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정돈된 침대가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쭉 이렇게 정돈되어 있었던 거죠. 샹들리에입니다. 크리스터 샹들리에는 아직 걸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침대. 여전히 그 아래에 있습니다. 침대요 탁자. 모든 게 여전히 위에 있어요. 제 생각엔 이게 약간 화장품 케이스나 메이크업 박스 같은 거예요. 여기에 남겨져 있었어요. 여기 벽에 곰팡이가 조금 있어요. 아래층 복도에 무너져 내린 곳도 있어요. 아마도 지붕에 작은 누수가 생겨서 여기서부터 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쪽에는 뭐가 있죠? 여기 이 부츠들이 있어요. 락앤, 이씨. 내쉬, 의자 위에 털 많은 부츠들이 있어요. 오. 그리고 사진 콜라주도 있어요. 이건 안나가 아주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자녀를 최선으로 키우려 노력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저는 그 가족의 내력이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네. 프랑스와의 옷들이 아직도 이 옷장에 걸려 있어요. 지갑도 아직 아래에 있어요. 이것들은 그냥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가족의 엽서를 받아요. 그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안에는 사진도 몇 장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아니, 이건 다 엽서들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와. 이제 뒷면에 쓰여진 반쪽 글자들을 모두 가족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화장품이랑 여러 가지가 더 있네요. 나무 신발도 아직 저기 놓여 있네요. 저것 좀 봐요. 저기 앉아 있던 건 아마 안나나 프랑수아가 강아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아래층 거실일 거예요. 이거 사진첩인가요? 세상에. 와. 이건 아직도 안나 프랑스와 가족의 사진들로 가득 찬 사진첩이에요. 저것 좀 봐요.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네요. 오! 눈으로 덮인 산을 등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집의 연문인 것 같아요. 이곳에는 아직도 이 사람들의 추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녀가 이 집을 상속받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녀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저것 좀 봐요. 그녀가 숲으로 가는 거예요. 저건 이브가 젊었을 때랑 프랑수아 같아요. 그녀가 젊었을 때. 와. 정말 대단한 사진첩이네요. 저기 서 있는 건 추억의 보물 창고네요. 여기는 일종의 탈의실 같은 곳이었어요. 그들이 옷을 차려입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캐비닛 안에는 이브 본인의 옷들도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요. 여기 아래에도 신발이 더 있고 바지도 더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네요. 정말 대단한 집이네요. 리안이 방금 저한테 뭔가를 말해줬어요. 이 남자가 사실 치과 의사였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바로 볼 수 있네요. 치과 의사 LSD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치과 의사였던 거죠. 그리고 아래층에서 몇 가지를 봤는데 이것들도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 총을 든 개와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사냥이 실제로 그의 취미였던 거죠. 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곳에 부시과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고 있네요. 또 다른 오리와 의자가 보이고 나무 인형 몇 개도 있네요. 와. 이 집의 벽지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놀라워요. 또 다른 드레스룸이네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안에 펭귄이 들어있는 예수 탄생 장면이에요. 알겠어요. 사람들 집에서 정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집들은 생기와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이런 건 정말 예상 못했는데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에는 아직도 모든 옷이 그대로 있고 또 다른 캐비닛은 책으로 가득 차 있고 산호초도 조금 들어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분들도 확실히 전 세계를 많이 여행했고 많은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브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기가 뒷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안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웠겠죠. 여기에는 오래된 의자들과 그 위에 여러 가죽 핸드백들이 올려져 있어요. 프랑스와는 확실히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도 멋진 그림이 걸려 있어요. 이건 분명히 프랑스와의 사진이에요. 정말 확실해요. 그리고 이건 이브의 사진이었을 거예요. 지갑도 아직 여기 있어요. 안에 흥미로운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요, 그냥 위에 뭔가를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부엉이가 더 있네요. 온통 부엉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프랑스와의 사진들이 쌓여 있어요. 가족 저녁 식사 사진도 있고 여기 또 프랑스와가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다른 가족 행사, 가족 모임 사진도 있네요. 그리고 저건 분명히 집 안 어딘가에서 어느 시점에 찍힌 거예요. 옷으로 가득 찬 장롱이 또 있네요. 진짜로 집안에 있는 부엉이들을 세기 시작하면 지금쯤 이미 100마리는 넘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방에 있어요. 오. 이것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진들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승마. 이브와 프랑수아가 함께 있는 아름다운 사진. 의자 위에 오리가 있는 모습. 그리고요, 당연하죠. 사방에 부엉이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게 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집의 아름다운 뒷마당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와, 여기 이끼가 엄청나게 자랐네요. 하지만 저 뒤쪽 뒷마당에는 정말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브가 치과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아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복도에는 치과 의사 동상이 서 있고 이쪽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토 조각상이에요. 그리고 거실에서도 또 다른 금속으로 만든 조각상을 봤는데 네, 누군가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이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줍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직업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자, 이제 다시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볼게요. 이곳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뒷마당으로 갈 수 있는지 볼게요. 하.
저라면 여기서 진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모두와 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진짜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의 열정인 사냥에도 가깝습니다. 이미 눈치챘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뒷마당에 작은 사냥 오두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마도 이브가 사냥을 나갔을 때 머물던 은신처였을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바로 이게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이 집이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이 나무집이요. 분명히 그가 사냥하러 올 때 머무는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침대랑 모든 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쪽에는 큰 벽난로와 굴뚝이 있고 아직도 나무 토막들이 남아 있어요. 소가죽이 많이 있고 여기에는 여자나 젊은 남자와 소가 함께 있는 사진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냥 오두막 침대 안에는 아직도 사슴뿔과 사슴머리 장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도 더 많이 있고 저 아래에는 회전하는 바퀴를 돌리는 일종의 기어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일종의 남자들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맥주를 따를 수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취했을 때는 아마 여기 침대에서 잠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공간에 대해 추측하는 바입니다.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이곳을 둘러보면서 그 감정을 정말 느꼈습니다. 안나가 꼭 정의를 찾았길 바랍니다. 신문에서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이미 나이가 꽤 많았기 때문에 아마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브와 프랑수아 두 분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집을 기록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채널 링크와 웹사이트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 영상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놀라운 모험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